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어제 종가에 따라서 어제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의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요즘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평상시였으면은 이미 자빠져도 한참 전에 자빠졌는데, 확실히 양적 완화하고 이 스몰 딜, 그죠? 어떤 미중 무역 분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척하고 올라가고, 빠지는 척하고 올라가고, 물론 아직 모릅니다. 9시 47분이죠. 중국장 문 열고,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겠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종속 변수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애가 아니고 미국, 중국 눈치 보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 장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아무튼간 이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제까지 이랬으니까 오늘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맞아요. 빠질 때가 10월 30일도 그랬어요. 10월 30일도 제가 이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거 기관실에 물 찼다. 배가 깔아앉기 직전이었는데 10월 30일 날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엔진에 물 들어간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제도 약간 좀 비슷한 겁니다. 어제도 좀 이제 보면은 어제의 음봉도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데 문제는 이게 좀비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물론 이러다가 안 빠질 수도 이러다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지금 상승이 좀 과하다,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인버스 들고 가는데, 아무튼요, 어제 음봉이 나온 거, 또 다시 어쨌든 안 좋아 보입니다. 그죠? 또 다시 안 좋아 보여요. 콜옵션이 좀 많이 죽었고요. 콜옵션이 좀 많이 죽었고, 과연 오늘 이렇게 또 한 번의 양봉으로 다시 이 음봉 두 개를 때려 맞은 한 번 시세를 줬던 콜옵션이 다시 만기주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하고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서 286대로 도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또다시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또 드릴 말씀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빠지더라도 두 번, 세 번은 자빠졌을 자리인데 자꾸 안 빠지고 갭상승의 양봉으로 튀어 올라오고 있으니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술적으로는 아무튼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빠지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지금 딱 하여튼 10월 30일하고 또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10월 30일, 10월 31일 요때하고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요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인버스는 계속 들고 갑니다. 코스닥 인버스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이 뭐한 짓인가 이게 진짜. 어제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제 빠질 때가 됐구나라고 해놓고 이제 안 빠지고 또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승질 나는 겁니다. 정말 한 달째, 이제 거의 한 달째인 것 같아요. 제가 10월 23일 날 인버스 샀는데 그 한 달째 지금 한 달째 본전이야. 한 달째 본전이 뭐한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오늘 지금 현재 아침 9시 50분에 요런 다시 살짝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놔가지고 또다시 그러니까 또다시 시장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어제 약간 혼조세였죠, 그죠? S&P도 빠지다 올라오고, 나스닥도 빠지다 올라오고, 다우도 빠지다 올라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더 오르기 부담스럽고, 빠지자니 호재가 있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드디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악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인버스를 붙잡은 게 23일 날, 10월 23일 날 인버스를 사고 나서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 달이 지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어떤 악재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면, 그나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나와서 반박했던 거. 중국이 관세 철회,
그 무역 협상 타결 시 관세 다 철회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트럼프가 뒤집은 거, 요거 하나 정도가 그나마 최근에 나온 악재였는데, 어제는 그래도 드디어 어떤 그 악재라는 것들이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어제 기사에서 찾아서 써주더라고요. investing.com의 뉴스에서 제가 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홍콩, 그러니까 어제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가 좀 흔들린 게 이제 홍콩하고 중국이 어제 좀 많이 빠지니까 흔들렸거든요, 같이.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사실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건데, 이제 핑계를 대자면은 홍콩에서 홍콩 경찰이 뭐 민간인한테 총을 쐈대나? 미친 나라죠, 그죠? 맛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로 홍콩이 2.6%로 제일 많이 빠지긴 했고요. 상해 종합도 뭐 어제 거의 뭐 1점 몇 프로 뭐 이 정도 많이 빠졌죠? 네, 아이고 다시 리셋돼 버렸네. 볼라 했더니. 아무튼 어제 그래서 중국 쪽이 좀 많이 빠지면서 미국도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제 뉴스는 아마 안 나오겠지? 어제 잘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사라진 모양입니다. 아무튼간 뭐 그렇고요. TVIX 어제 원래 이제 제가 어제쯤 이제 안 좋아서 손절을 할까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제 TVIX가 시초가에, 이거 말고 이걸로 봐야겠네. TVIX가 시초가에 갭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한 3% 정도 갭 상승을 했습니다. 3% 가까이 갭 상승을 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TVIX 제가 사놓은 TVIX를 이 TVIX를 말씀드리면은 어제 갭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갭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솔직히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고 갔습니다. 갭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 정도 갭 상승이면 그래도, 그리고 악재도 있고, 뭐 홍콩에서 뭐 그죠? 홍콩 중국장이 흔들리기도 했고 코스피도 좀 빠지기도 했고 한 번쯤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갭 상승, 어제 그러니까 미국은 갭 하락으로 많이 출발한 거죠. 그 상황에서 빠지길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겠다, 지수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TVIX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한 1시 반 정도까지 보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이러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뭐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와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손절을 원래 이제 요거를 깨면 하려 그랬어요. 8.1, 8.2인가 여기 요 날에 11월 4일 날에 시초가를 붕괴시키면은 손절하려 그랬는데, 제가 뭐 새벽 1시에 자버리니까 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모양이니까 뭐 손절할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기계적인 손절이죠, 그죠? 얼마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게 아무튼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민망한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데, 손절이 정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때 손절해야 돼 라고 세팅을 해놓는데 사실 좀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인버스 같은 거, 제가 들고 있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사실 11월 5일날 손절했어야 맞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지나고 보니까 11월 5일날 손절했으면 아까울 뻔했죠, 그죠? 물론 뭐 미래는 이제 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은 여기 쌍바닥 지지 못하면은 기술적으로 이거 저점 붕괴시킨다는 얘기는 더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뼈대 아닙니까? 지지를 붕괴하면 밑으로 더 간다. 저항을 돌파하면 위로 더 간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 근간인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그죠? 손절을 했었어야 되죠. 11월 5일날 제가. 근데 사실상 11월 5일날 손절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바보가 됐습니다. 미국장도 좀 약간 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원래 요날 손절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물론 손절할 틈도 안 주지만은 이날 손절을 어쨌든 더 좋은 가격에 팔 기회 많이 주고, 그리고 아직 사실 뭐 관뚜껑 안 덮었, 아직 관뚜껑 좀 덮었다고 하긴 좀 뭐해서,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그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손절하기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거 손절도 못하는 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맞는 거기도 하고, 뭐 손절 못하고 있으니까 손절 못하는 놈 소리를 들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딱딱딱 손절해버리면 사실 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절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이 뭐든 다 어렵죠. 예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 일은 모르는 거든, 뭐 미래 일은 모르는 거고, 주식이 워낙 이 생물처럼 꾸물꾸물 럭비공처럼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기준을 놓고 매매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어쨌든 뭐 본인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순수히 뭐 이슈고 뭐고 안 보고 오직 기술적인 뭐 차트만 보고 이런 조건에서 매수하고 이런 조건에서 매도하겠다. 다른 건 안 보겠다. 이슈 안 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딱딱딱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뭐 분위기, 어떤 계량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버리니까 어떤 기계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영원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손절과 관련된 부분, 그죠? 손절과 관련된 부분. 아무튼 뭐 오늘 좀 떠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모르죠. 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악재들도 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이제 진짜 빠지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중국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지금 10시니까 10시 반에 상해종합이고 뭐 하여튼 중국장 문 여는 거 보고 아마 코스피는 그때 나오는 방향이 진짜 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다려 볼 거고요. 뭐 계속 들고 갑니다. 네, 계속 들고 가요. 좀 포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버스 일단 계속 들고 갈 거고요.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딱히 공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어요. 얘기를 할 만한 게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